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전개가 돼요. 그런데, 어, 우리가 여기서는 좀 법적인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뭐 그렇게 포괄적으로 다룬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할 말도 많고 주제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논의들의 한계는 이제 약간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없고 약간 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뭐 그런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나치게 뭐 인공지능 자체의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저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실생활하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법의 문제, 특히 책임에 관한 문제를 그 인공지능과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논의가 조금 더 의미가 있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것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지나치게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요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특히 이제 책임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내용을 한번 또 우리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은 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좀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교재는 로봇 룰이라는 요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건데 요거는 이제 영국의 재밌는 거는 예, 영국의 변호사가 쓴 책이에요. 예, 재밌죠. 예. 사실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문제는 얼마든지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기본적인 어떤 법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것이 인공지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민사법, 형사법 이렇게 좀 크게 구분을 하는데 물론 뭐 법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범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크게는 우리가 어떤 민사, 형사 이렇게 좀 구분해서 법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민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 권리를 바탕으로 한 개인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형사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형사법은 기본적으로 범죄, 그러니까 형사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범죄 플러스 처벌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벌을 안 받는 범죄가 있느냐. 재밌는 문제죠. 물론 이제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형사법에서 다루는 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했느냐, 범죄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가리는 것이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이제 처벌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가가 승인하지 않는 행위를 이 사람이 했는가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형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와 민사는 굉장히 좀 영역이나 어떤 처벌의 수위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른 것이죠. 자, 민사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A와 B라는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했을 때 어떤 민사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사람이 동일하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계약에 의한 관계를 맺는다고 보는 것이죠. 계약 혹은 동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요런 관계가 맺어졌을 때, 요 계약 관계가 위반되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반되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사법은 대체적으로 어떤 요런 구도 하에서 전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민사법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민사법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권리 관계. 두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데에 대한 어떤 계약 혹은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쌍방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약 관계를 침해하거나 깨뜨렸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민사법의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가장 손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근데 영희가 뭐냐면 세차. 자, 영희가 철수한테 세차 6화죠, 6화. 그러니까 세차라는 게 잘못 발음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차를 닦는다, 씻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세차가 아니라 이제 신차라는 얘기죠. 새로운 그러니까 팔기로 했다는 거죠. 팔기로 동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영희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영희가 새 차를 팔기로 철수하고 동의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 계약을 이제 맺었단 말이죠. 근데 영희가 뭐예요? 돈은 받았는데 중고차를 배상했다. 그럴 수 있죠. 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희가 새 차를 배송했는데 철수가 대금 지불을 안 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계약이, 요 동의가 이제 깨어지는 것이죠. 자, 요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민사, 특히 어떤 권리 관계를 기반으로 한 민사법의 대체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재밌게도 이럴 수도 있죠. 자, 철수가 있는데, 그림을 워낙 못 그리는 바람에 광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철수가 사는 아파트에서 철수가 여기서 화가 나서 텔레비전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던져버렸는데 광수는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텔레비전에 맞았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럴 때도 광수 같은 경우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철수가 예를 들면 계약이나